근데 그 얘기해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걔네 영상 찍어서 보여줬어요. 라이브 존나 못하네 이러면서. 그 인터뷰에서 나는 힙합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힙합 팬분들, 락 팬분들 다 싫어할. 아니, 한 페스티벌에서 잠시만요. 예. 네. 안 될 거야. 우키팝 탭. 방구석 리스너와 함께하는 음악산업 인터뷰 머니코드. 전 호스트를 맡은 팝 유튜버 우키팝입니다. 오늘이 머니코드의 첫 에피소드인 만큼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려 해요. 첫째, 머니코드는 저 우키팝이 유튜버 데뷔 이후 최초로 다른 곳에서 선보이는 인터뷰 시리즈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둘째, 머니코드는 근본에 가까운 음악 인터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꽤 흥미로운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뒤에 잘 보이시나요? 저희 새롭게 단장한 스튜디오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코드 첫 번째 게스트 모셔볼게요. 빅나티님 어서 오세요. 아휴. 반갑습니다. 일단 머니코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또 흔쾌히 또 응해주셔갖고 네네. 제가 감사의 의미로 바이닐 선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바이닐이요? 네. 어떤 바로 바이닐이죠? 뭔데? 아틱몬키즈라는 영국 밴드의 2집이에요. 이 밴드의 리더가 이제 알렉스 터너라는 분인데 네. 지금 나티님이랑 같은 나이 때 만든 앨범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청춘 감성 잘 녹아 있고 가사 개구지고 좀 들으면 나티님 생각이 많이 나요. 아 진짜요? 네, 저도 그래갖고. 이런 앨범 언젠가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나티님 근황에 대해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신데 네.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근데 새 앨범에 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네, 자세히 네, 네. 풀어보도록 하고 네. 머니코드 인터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할머니. 자, 먼저 나티님이 음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보고 싶은데 네네. 나티님이 지금 2003년생이시잖아요. 굉장히 젊으신데 사람들에게 빅나티 그리고 서동현이라는 이름을 알린 건 지금보다 더 어린 17살 때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기억을 돌이켜보면 여기 보이시죠? 네 보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나이 때부터 이런 자신감이 나온다는 건 뭔가 나의 그 재능을 알았다는 건데 그걸 느끼셨어요, 본인도? 나 음악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아니요. 정반대인 것 같은 게 네. 그 재능을 알아서 자신감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재능을 아예 몰라도 자신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버블진트 형님 누명도 제대로 듣기 전이어가지고 속된 말로 버블진트 그 무한도전 나를 잘하는 사람 아니야 하고 그냥 이제 무지하면서 그러니까 힙합이란 거에 대해 네. 잘 그쵸. 모르고. 이제 막 깊게 몰랐으니까 음. 그냥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1차도 버블진트 형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2차도 그냥 꿈처럼 그렇네요. 했던 것 같아서 오히려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는 느낌? 또 궁금한 게 즐겨 들었던 거 어렸을 때 뭘 즐겨 들었는지. 사실 어렸을 때는 제가 버스를 잘 못 타요. 멀미가 되게 심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학교를 데려다 주셨거든요. 네.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엄마 차니까 음악 선택권이 저한테 없잖아요. 네. 뭐 많은 곳에서 얘기했지만 빅뱅을 엄청 좋아하시고 네. 그 당시 짙은 아, 이런 짙은, 네, 이런 음악도 좋아하시고 근데 또 엄마가 지금은 노라 존슨 막 이런 노라 것만 존스,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취향이 하나라기보다 그냥 계속 엄마 나이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바뀌는 것 같고 듣는 음악이 거실에서 나오니까 네. 저도 또 거기에 또 지금도 영향을 받고 저도 진짜 그 생각이 나요. 나티님께서 초대해 주셨을 때 네네. 아 집에 놀러 오셨었잖아요. 네, 그때 이게 막 정말 좋은 앨범들 많이 있고 어머니께서 즐겨 들으신다고 했을 네네네. 때 아 이런 걸 자양분으로 해서 아. 크셨구나. 그래갖고 네네. 제가 혹시 괜찮다면 네.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나티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신 그 그럼요. 썰. 아 그쵸. 네. 근데 이 썰이 조금 웃겨요. 일단 이제 나티님께서 DM을 주셨죠. 채널 잘 보고 있다. 그래서 너무 진짜 감사했죠. 네. 스타가 어떤 이렇게 샤라웃을 해주신 데서 감사하다. 나중에 이제 음악 얘기 한번 해요 이렇게 네네네. 하고 하다가 괜찮으시면 지금 만나셔라고 했는데 네. 나티님께서 그러면 집 주소 찍어드릴 테니까 오세요. 맞아요. 새벽에 제가 새벽 2시?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아니 그때 그날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날 기억을 둘 다 잃어가지고. 읽기 전에 읽기 전에. 약간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네네. 딱 나팀에 대한 인상이 어떤 단독주택 일단 그런 게 전 좀 신기했고 아니. 그다음에 저희가
술을 마시는데 네. 발렌타인 30년 산. 제가 소주 달라고. 이게 아니다. 근데 아침이 많다고.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었고 둘 다 꽐라돼서 아침에 막 기억도 못하고 심지어 같이 처음 만난 사이인데 같이 잤어요. 너무 빅나티와 잔 남자입니다. 예. 이거 썸네일 제목으로 해주세요. 빅나티와 잔 너무 사실이니까. 예. 그때 형이 아마 한국 힙합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을 다 디스하셨던 걸로 기억나요. 장난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그 대원외고를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좋은 백그라운드를 이제 가지셨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빅나티라는 아티스트가 이제 쇼미 에이에 나왔을 때 여러 또 이제 스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본선 무대, 그래서 문제라는 곡으로 이제 네네. 무대하셨을 때 어머님의 표정이 계속 교차 편집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아들이 저렇게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데도 막 기쁜 표정보다는 좀 착잡해하시는 맞아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좀 더 궁금해요. 저도 이거를 방송으로 엄마 표정을 처음 봤는데 네. 무슨 엄마 왜 이렇게 좀 안 기뻐하냐.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우스갯소리로 송민호 겁처럼 네. 약간 눈물 싹 흘려줘라 약간 아버지 이런 네, 느낌으로. 농담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저한테는 되게 감동적인 표정이에요. 맞아요. 감동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저는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얘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알게 모르게 억누르고 있었구나를 뭔가 느낀 것 같아서, 물론 그런 감정은 안 느꼈으면 좋겠지만 느낀 것 같아서, 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도전에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의 걱정이 같이 따라오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또 굉장히 한국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어쨌든 고졸이라는 학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쉽진 않으세요? 대학교라는 게 지금은 저의 발목을 잡지는 않아요. 사실 일을 하거나 어떤 저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런 거 없으세요? 막 대학 라이프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라던가. 너무 있어요. 이 친구놈들이 재밌거든요, 그게 또. 저희 단톡방에 있는데 네. 축제 영상 막 보내고. 네. 축제에 출연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부러운 거예요. 그 무대 아래서 그 네. 분위기가? 네. 제 스태프들이 앉아 있는데 네. 끝나 우리 그냥 주점 가서 네. 한잔 하고 갈까? 후드티 쓰고. 그냥 이런 말도 진짜 매번 해요. 축제 갈 때마다. 제가 한번 아카라카를 10cm 형 때문에 같이 간 적이 연대? 있는데 네. 친구 한 명이 연대에 다니거든요. 네. 너가 뭔데 아카라카 나오냐 막 이러고 걔네 영상 찍어서 보여줬어요. 라이브 존나 못하네 이러면서. 좋은 친구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저도 공연하고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대학 라이프도 너무 부럽고 사랑도 그렇고. 그리고 네. 이따 많이 얘기할 겁니다, 제가. 집요하게 할 거예요. 네.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무섭다. 지금까지 이제 빅나티님이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제 음악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네. 하거든요. 빅나티님이 이제 인생을 바꾼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바로 하이어뮤직 입단. 나이대 치고 네네.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힙합 레이블에 들어가셨는데 딱 들어갔을 때 그래도 한국 힙합 씬에 갖고 있던 어떤 기존의 인상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힙합 키드로서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했던 바와 진짜 들어가니까 보였던 그게 맞았는지. 되게 달랐죠. 음, 그러니까 막 기대에 못 미쳤다가 아니라 네. 분위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 있었을 때 느낌이 되게 다르고 아는 어때요? 막 신나기만 하고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앨범에 대한 부담이 생각보다 다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구나.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한마디씩 뱉고. 우리가 빠지면 파티가 아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실제로는 막 고뇌하면서 그렇죠. 그냥 곡 쓰고. 네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막 저가 소속감을 엄청나게 느끼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거를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앨범은 누가 대신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힙합 레이블에서는 누가 곡을 써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나티님이 마음을 먹어야 시작되고 네네네네. 그래야 끝이 나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 성격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느꼈던 게 재범이 형, 뭐 민식이 형, 준원이 형 다 내가 너무 동경하고 존경했던 형들이지만 네. 그래서 더더욱 음악적으로는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다. 나만의 음악으로 네네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국룰이 첫 앨범은 타이틀에 재범이 형 피처링을 받는 게 국룰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뭔가 뭐 PJ 형이라든지 크림 형이라든지 코스믹 보이 형이라든지
오히려 밖에서 조금 더 영향을 받고 음악적으로 그 다음에 들어와야 이 팀에도 없는 색깔이 하나 있어야 도움이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 나트님이 기억하실 때 당시 씬의 정서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가족이지만 추석 때 보는 가족 느낌? 그러니까 같이 살지만 네. 아빠는 늦게 들어오고 나는 학교 갔다가 자기 전에 엄마 밥 먹고 또 각자 방에 있고 그게 또 힙합이라는 장르가 굴러가는 또 네. 힘인 것 같아요. 리스펙과 그 라이벌의식이 공존하고. 맞아요. 또 이제 약간 다시 돌아와갖고 그 힙합 레이블 시절 얘기가 궁금한데 네네. 하이어 뮤직 입단 후 커리어를 쌓아가시면서 이제 본인의 경험과 생각이 담긴 곡들을 많이 발표하셨어요. 시발점 리믹스, 버킷리스트, 낭만교향곡, 정이라고 하자 등등 진짜 히트곡이 많으시네요. 네. 그 데뷔는 힙합을 했지만 최근에 올수록 점점 이제 음악적인 시도가 다양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네. 그래갖고 유독 기존 힙합 팬 분들이 네. 빅나티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그런 논쟁적인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싱잉 랩도 힙합이다 vs 아니다 이 논쟁 중심에 서셨는데 당시의 심경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쇼미 나왔을 때도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래도 그냥 응원해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17살이기도 했고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제 왜 그럴까 했는데 점점 하이어 컴필 만들면서 너무 멋있는 형들이랑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연구를 취미로 했을 때보다 훨씬 이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때 우키팝님 채널도 그래요? 네, 그런 채널들 보면서 뭐 힙합 어떻게 시작했고 뭐 오트튠 티페인이 썼고 뭐 이런 것들 막 네. 공부하면서 티페이네. 아 이 문화가 생각보다 그냥 장르 하나가 아니라 진짜 문화고 누구한테는 삶이고 네. 그래서 아, 이게 욕할 만하다 아, 생각이 욕할 드는 만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되게 진지하다고 느끼신 네, 거예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 이 사람 입장에서 뭐 그냥 부모님 서포트 잘 받으면서 공부하던 애가 힙합 프로그램에 나와서 물론 쇼미더머니가 엄청 뭐 퓨어한 힙합의 정서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어쨌든 측면에서 예능이지만 네. 어쨌든 네, 랩 힙합 컴피티션이고. 프로그램 네. 그런 힙합 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충분히 지적할 만하고 비판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어 레드 테이블 했죠. 네. 그럼 내가 랩을 연구를 더 해서 네. 퀄리티에 맞는 랩을 보여주면 좀 설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레드테이블 뭐 덮어지나 뭐 이런 트랙에서 되게 열심히 벌스를 썼고 그래서 실제로 그 앨범이 나왔을 때 저의 랩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개인 앨범 버킷리스트를 만들게 네. 됐는데 컴필은 만들어져 있는 곡 안에서 네. 제 벌스만 채우면 되는데 네. 이 앨범은 처음부터 끝까지 18분, 20분, 30분을 다 네. 제가 해야 되잖아요. 와 근데 이게 내고 나서 보니까 제가 썼던 랩 가사들이 공부해서 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 가사에. 의식하고 쓴 네. 거군요. 어떻게 보면. 랩이 힙합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힙합과 대중가요는 너무 가까이에 있지만 네. 정말 서로 반대편에 있구나. 그러니까 정서적이나 메시지적으로 그러니까 힙합 사운드를 낼 순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힙합 문화를 한다라고 얘기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스스로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근데 그럼 그냥 팬으로 남으면 가장 아름답지 않느냐라는 생각의 지점에서 재작년 힙합 플레이어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막 장르적으로 막 이런 거부하는 느낌의 아니다가 아니라 그렇죠. 겸손한 제스처네요. 전 그렇게 느껴요. 맞아요. 되게 그게 네. 진짜 힙합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훼손하고 싶지 않은.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얘기고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빅나티라는 아티스트를 어떤 카테고리에 시킨다면은 힙합이란다 그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너무 영광이죠.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노래를 했다 랩을 했다 뭐 그런 건 중요치 않고 어떤 그 힙합에 그게 있어요. 갈망도 있고 막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으시고 솔직하게 날 드러내고 이런 그냥 모든 태도들. 그래서 저는 힙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힙합 팬들이 말하는 것도 뭔지 이해가 그럼요. 가요. 네네네. 이 시대의 힙합이라고 하는 그 규정은 또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게이트 키핑을 하는 거죠. 그죠. 게이트키핑 하는 거죠. 이 사람 여기 넣어도 되냐 안 되냐. 맞아요. 그게 또 힙합의 맛이고. 어쨌든 장르 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라색이 예쁜 색깔이잖아요. 네. 근데 빨강, 파랑이 없으면 보라색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얼터너티브면은 네. 그냥
채도만 다른 보라색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심에서 빨강 파랑이 굳건히 지켜주고 있어야 더 예쁜 보라색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써먹어도 돼요, 저 영상에서? 이 아, 멘트 그럼요. 한번, 네. 2023년 이건 빅나티. 진짜 너무 명쾌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선명해져야 네. 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전 되게 그 움직임도 중요하고 이렇게 묶으려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게 또 음악이란 걸 계속 발전하게 하는 것 맞아요. 같고 지금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 2023년 9월의 시점에서 팝에 대한 생각 지금 얘기하신 게 여전한지. 네네네. 일단은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뭐 그런 노력들이라던가 칸이라든지 네. 유나라든지 여전히 그런 신인 친구들이 피처링 부탁하면 할 거고 앞으로도 페스티벌이나 네. 이런 부분에서도 이 라인업에 내가 들어가면은 좀 탁해지겠다 하는 것들은 거절을 하거든요. 정중하게. 저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되게 해를 안 끼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것 되게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정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쵸. 하신 얘기 중에서도 또 장래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쭤보자면 요즘 어떤 장르에 빠져 계신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보라색이기를 선택을 했잖아요. 저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유로워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너 힙합이 아니야. 너는 그냥 대중 가수야. 해도 제가 알잖아요. 힙합을 좋아하고 네. 나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아직도 물론 흔들리지만.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저항 정신, 네. 뭔가 반항심, 네. 자유로움, 네. 젊음의 이미지도 있지만 네. 분노의 감정이 조금 더 빠진 네. 락에 빠졌어요. 근데 본질은 같잖아요. 그쵸. 비슷하죠. 근데 조금 더 락은 개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인주의 쉿? 좀 더 개인적인 얘기하기에 편한 플랫폼이란 거죠, 락이. 네. 그러니까 나 우울해. 근데 힙합은 조금 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울했고 우리 비치. 이렇게 하자. 네. 이런 거면은 네. 락은 나 우울해. 너 왜 우울해? 닥쳐. 나 우울하다고 약간 이런 느낌?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한 네. 거고.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넓게 이 한국 음악 씬을 좀 더 느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렬이 형을 찾아갔죠. 근데 또 이게 또 그 밴드 씬에도 게이트키핑이 있잖아요. 있죠. 그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아 어렵다 살기. 네. 아 여러 그 음악 갤러리 뭐 커뮤니티 이런 데 이제 보시면서 동향을 보고 이쯤이면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네. 한곡 하시죠. 네. 사전에 빌드업 많이 하시고.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이 질문 한번 가고 싶어요. 아까 이제 질문의 연장선인데 네. 어쨌건 대중음악을 지향하신다는 이제 말을 하셨고 빅나티가 생각하는 좋은 음악이란? 다시 나기 시작하는데요? 맞아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이게. 좋은 음악. 네. 저는 약간 이거는 그 좋은 음식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백종원 선생님이 만드시는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네. 음식도 좋은 음식이고 네. 고들램지가 만드는 음식도 좋은 음식이고 네.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도 좋은 음식이고 네. 근데 좋은 음악도 그런 것 같아요.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네. 제가 만든 음악이 좋은 음악이죠. 그래서 궁금해요. 나티님이 만드신 음악 중에 제일 좋다고 좀 이렇게 좋다는 단어를 쓸만한 거. 백종원 선생님 씻으로는 네. 정이라고 하자가 잘 만든 것 같고요.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았으니까. 김풍 선생님 씻으로는 낭만교향곡을 잘 만든 것 같고요. 김풍 선생님 씻은 어떤 거요? 약간의 이제 야마? 아. 야마 하나로 그냥 가는? 아, 고들램지 씻으로 잘 만든 거는 저는 약간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 어떤 느낌이에요? 좀 고급스러야 되나?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정통적인 발라드의 느낌을 따라갔지만 중간에 그 바이올린 세션도 서울 시립교향악단이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정말 근본적인 걸 이렇게 추측해서 했다. 맞아요. 엄마가 만든 거는 밴쿠버죠. 엄마 요리 쉿. 가장 쉿. 저한테 개인적으로 맛있는. 와, 그래서 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나티님 노래선 돈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아니 프로그램 제목이잖아요. 네, 머니코드. 연결시켜야 돼요. 어떻게든 그럼요. 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네. 제목 진짜 좋은 것 쥐어 같아요. 짜봤습니다. 네. 네, 머니코드. 그래서 빅나티님의 머니코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왜 사람들이 열광하고 어떤 상업적인 히트를 칠 수 있는지. 그걸 알면 근데 이제 저가 다 히트였겠죠. 그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 봉준호가
감독님께서 하셨듯이 그냥 네. 제 얘기를 개인적인 네네. 가장 창의적입니다. 뭐랄까 저의 조금 숙제기도 해요. 제가 너무 사실 그대로 기반으로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그거를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진심이 통한 것 제가 같다. 막 특별히 막 고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덕션이 막 엄청 트렌디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막 저지 클럽이나 뭐 이런 사운드를 차용하지도 않고 완전히 막 어떻게 보면 네 저는 한 20년 전, 15년 전 유행했던 사운드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제 취향이 지금 대중들 취향이랑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언젠간 떠날 거고 그때가 되면 제 음악도 안 대중적인 게 되겠죠. 제가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그냥 억지로 안 맞춰도 운이 좋게. 이것도 또 운이 좋아요. 그냥 운이 좋게. 그냥 지금 대중분들이 어떤 이지 리스닝에 뭐 이런 목소리나 뭐 이 정도 음역대에 이런 것들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겸손하시네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곁담 말리고 왔습니다. 훨씬 편하다. 네, 곁담 한 번씩 다 하고 가시죠. 배출하고 해. 자, 좋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사실 이제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빅나티님의 어떤 영감의 원천이 되는 네. 그분. 전 딱 알겠거든요. 나티님의 음악을 들으면 이 가사가 누구를 향한 건지. 이제 추측이지만 네네. 그만큼 강렬한 감정에 제가 이렇게 뭐 휩싸인다 해야 되나 그럴 때 있어요. 네네. 그녀가 나티님 음악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좀 궁금합니다.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수치상으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내신 음악들에서는 거의 절대적이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친구 뭐라고 해야 되지? 애기. 애기요? 죄송합니다. 아주 아니. 갓기. 네. 그리고 요거 좀 사적일 수 있는데 네네. 그 전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너무 짝사랑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막 상상 속의 인물이 된 것 같았던 때가 있었다고. 상상 속의 인물이 이렇게 실제로 만났을 때 그 감정이 똑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감정이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결과가 이거는 두 분이 잘 만나고 계시니까. 난 그 결과를 생각 안 하고 결과 생각 안 형이 하고요? 그냥 상상을 하고 가요. 제 형이 누군가를 10년 네. 동안 짝사랑을 했어요. 눈을 감아야 돼요. 네. 저는 근데 외모에 그게 조금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릴 때 봤다. 그냥 예. 얘 아니요로만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 왜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래도 봐야 마무리가 되죠 이게. 어쨌든 그 짝사랑의 감정이. 그쵸. 네. 어떻게든 만나긴 할 것 같은. 동의합니다. 바로 밴쿠버 2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 얘기해도 돼요? 페스티벌에서. 네. 잠시만요. 예. 네. 아니, 한 페스티벌에서 앵콜 무대 때 이제 잠깐 그 무대 뒤로 가셔갖고 스킨십을 한 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게 촬영이 돼서. 네. 그래서 반응이 양쪽으로 나뉘었잖아요. 좋다는 분도 있고 프로답지 못하는 분도 있었고. 그쵸. 근데 나티님은 어쨌든 사과문을 쓰는 선택을 하셨고. 네. 그 당시 좀 다시 떠올려 보면 그 심경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은 돈을 내고 이제 공연을 보러 와주신 분들 네. 그리고 그 공연을 주최한 공연사 네. 저의 그런 행보를 계속 지켜봐 주시던 분들에게 네. 정말 잘못을 했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로 공적인 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지와 인식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했고 근데 되게 이거는 어떻게 들릴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그거는 정말 잘못한 일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근데 그것과 이제 별개로 아티스트 이제 음악을 하는 빅나티가 아닌 네. 그냥 인간 서동현으로서는 죽을 때 기억날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계획된 퍼포먼스는 아니었죠. 그쵸. 그 곡을 다시 그 친구를 보게 됐고 네. 한국에서 네. 그러고 맞아 그 다음날 썼어요. 노래를. 그 주에 바로 쓰고 네. 그 공연 전날 완성을 했어요. 그 네. 노래를. 그래서 완성을 하자마자
이제 밴드 형들이랑 합주를 하고 합주하고. 그 다음날 부른 거예요. 네. 근데 제 인생에서 전날 만든 노래를 다음날 공연하는 적이 처음이에요. 네. 그 감정도 너무 생생하고요. 음. 정말 네 생생하고 너무 신선한 감정이었고 그러다 보니 네. 감정에 뭐랄까 너무 빠져 있어. 네 빠져서 프로답지 못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잘못이란 걸 인식하고 있지만 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스스로 지켜주고 싶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저도 그냥 한마디 얹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냥 동현님과 관계없이 그냥 저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저 되게 좋았어요. 그게 그 되게 날 것의 그냥 모습이었고 그런 비하인드는 모르거든요. 그 네네. 전날에 만들어서 네네네. 해서 그 감정이 나왔다 이런 건 몰랐지만 그게 그냥 느껴졌어요. 그 이런 게 또 되게 대중음악의 묘미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곡으로 보여주셨던 그분과의 어떤 막 관계적인 거 그런 게 그 퍼포먼스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걸 딱 그쵸. 이렇게 눈으로 본 순간 저의 이제 그 스토리를 탁 아시는 튀는, 분들은 네. 또 그렇게 감사하게도 얘기해 네.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도 별개로 그 행동 자체는 정말 잘못된 어쨌든 행동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번 나오는 행동이라 더 이렇게 촬영된 게 잘 촬영된 것 같아요. 정말로. 무슨 소리? 앞으로 안 하실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 반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하면 그건 이제 네, 대중음악의 묘미라고 표현한 건 그것조차 음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너그럽게 봐주시는 분들 많을 거다. 저 같은 사람도 그 얘기를 전하고 싶었고요. 감사합니다. 역시 뭐예요? 이렇게 해야 결혼하는 거구나. 아, 오늘 깨달았다. 결혼하는 법 2023 9월 10일 우키팝. 빅나티님은 이제 어엿한 20대 음악가로 성장했어요. 이제 데뷔 4년 차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현재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티님 집에 놀러 갔을 때를 떠올려 보면 방에 29라는 숫자가 막 이렇게 도배가 돼 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무슨 의미예요? 29가? 언제까지가 젊다고 표현을 할까? 저는 어느 순간 너 진짜 어리다 해서 네. 너 진짜 젊다 약간 이렇게 얘기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거는 19살, 20살 기준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럼 젊다라는 얘기가 굳이 안 하지는 나이는 몇 살일까? 그것도 19처럼 29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에서 비롯돼서 나름대로 그런 숫자를 생각을 해본 거고 그냥 오래오래 음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동시에 그 어떤 절정을 지났을 때의 모습도 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일단 29살까지는 열심히 해보자 그런 숫자입니다. 또 하나 키워드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 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제가 BBS 리믹스 곡에서 네. 나티님이 쓰신 가사 그 있잖아요. 또 Life is all about 하면서 그러니까 그 가사를 딱 보고 미안해 인생은 결국 돈에 대한 거야. 네. 그 가사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돈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BBS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네, 등급 그거더라고요. 뭔지 네, 몰랐거든요. BBS. 근데 일단 어쨌든 그게 성공 이루어야 되는 얘기니까 네. 제 딴에서는 꽈서 쓴 거예요. 인생은 돈에 대한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맞아 working every night 그게 네네네. 그렇게 끝나는구나. 네, 근데 제가 낭만이나 젊음이나 이런 무용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네. 어떻게 보면 그 여자친구 얘기보다 더 피하는 주제거든요. 사실 돈이. 네. 왜냐면 자본주의에서 네. 저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느끼는 고통을 네.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여유롭게 힙합이랑 자랐다. 마찬가지로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내 성공에 대해서 내가 떳떳하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꿈을 이루고 내 젊음을 후회 없이 살았다에 대한 자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그건 내가 한 거니까. 근데 뭔가 안 멋있어요 스스로. 뭔가 나 돈 많이 벌었어. 없었고 벌었으면 멋있잖아요.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스스로. 얘기를 꺼냈을 때 네, 어떤 네, 반응이 네, 네. 기본적으로 따라올지 네, 저도 네, 그 네. 보이기 때문에 반응을 떠나서 그리고 저는 돈을 그 돈에 대해서 가사를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나티님의 새 앨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앨범 제목이 뭐예요? 비행기 탈 때
인천공항을 ICN이라고 표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밴쿠버 국제공항을 YVR이라고 표기하고 네. ICN 화살표 YVR 이게 제목이에요. 와우. 좋네요.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샤라투 드레스. working even harder this 뒤돌아보지 않을게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평생을 살게 해줄게 그 옆에 내가 쓸 수 있다면 이 옆자리에 지금의 내 젊음을 고민 없이 전부 다 태울 테니 Just fly you How far you go How fast you run I'll let you down I'll lead you with love 간주 16마디인가 있어요. 여기가 그 문제의 부분이었어요. 뭔가 불친절한 마무리. 아, 끝이에요? 네네네. 좋은데요, 마무리? 딱. 앨범 너무 기대되고. 아닙니다. 막 새로운 앨범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 그냥 락적인 사운드가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들어갔는데 한 힙합 팬분들, 락 팬분들 다 싫어할 법한 아니, 장르들로 다 꽉 좋아할 채웠어요. 곡이에요. 트랙은 총 몇 곡이에요? 6곡인데 그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 있는 앨범도 6곡인데 그 친구로 지내다 보면 빼면 그거에 그냥 정반대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뭔가 돌아오는 비행기인데 막 추락 위험 비행기였다면 이건 이륙 막 한 비행기 비교해 보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 오글거리는 거 못 참으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걸 추천해요. 꼭 볼 거예요, 일단. 진짜 재밌었다. 뭔가 인생을 한번 들여다본 느낌. 나쁘지 않게 살았네 싶은데요? 진짜. 와 이거 5년 뒤에도 또 하면 안 돼? 10년 뒤에도 또 하고?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머니커드 에피소드 2가 아니라 1이었습니다. 뭐 구호 같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구호도 없어요. 이름을 이렇게 잘 지어놓고 구호가 없으면 어떡해요. 머니코드는 C 메이저니까 그러면은 네. 저희 화음으로 끝낼까요? C 메이저 화음? 네, 어떻게 하는 거죠? 형이 도 하면 제가 미 하면 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도. 다 같이 네. 다 같이 해야 돼요. 어. 다 같이 그냥 아무 음대 도, 도 해주시면 머니콘이었습니다. 이거 이화 때 쓰시면 이거 크레딧 주셔야 돼요. 저작권.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돈은 돈돈돈 싫어도 또 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 이유도 제 있고. 노래 중에 돈돈돈이라는 노래도 있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키드 윌리엄이랑 달러 싫어. 은행 터는 얘기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돈 얘기 많이 했네. 은행 타는 곡이 있었다고요? 그 단체곡. 근데 성공- 돈은 네. 토스로 해야죠 어쨌든. 돈은 토스로 하는 게 돈은 맞죠? 토스로 해. 예. 돈은 토스로, 송금은 토스로. 토스 진짜 좋아요.